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남부 지역은 연일 폭염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에도 비가 내리긴 하겠지만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물을 내뿜는 바닥 분수. 푹 젖은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더운 날씨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워가지고 애들이랑 좀 시원한 곳을 찾으러 다니면서 좀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좀 내리면서 그냥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기 답답한 어르신들은 마을회관 무더위 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또 저 에어컨도 틀어놓고 시원하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오늘 일부 해제됐지만 동부권을 포함해 완도와 해남 등 10개 시군에서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름은 꼈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한 것과 정반대 모습입니다.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비구름은 현재 충청권과 경북까지 내려왔고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원인은 정체전선.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해 동에서 서쪽으로 좁고 긴 띠구름이 만들어졌고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폭염이 발생하고 더운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세력이 약해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그치면 곧바로 기온이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배관버스를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아예 버스비를 무료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수시도 취지는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에 사는 청소년들은 단돈 100원의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하면 100원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합니다. 등하교할 때 2번 정도 버스를 타는데 1,1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드니까 훨씬 전략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올 상반기 청소년 버스 이용 건수는 192만 건, 1인당 11만 3천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0원 버스 혜택을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만큼 교통복지를 고령층까지 넓혀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만큼 아예 무상버스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고령층 인구분들이 그 활동이 증가될 거예요. 대기오염 감소 또한 효과를 볼 것이고. 여수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초등학생만 적용되던 100원 버스가 올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고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신안군을 제외하고 전남에서 어르신 무료 버스를 시행 중인 곳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교통복지는 이석주 문갑태 의원을 비롯해 일부 시의원들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올해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올해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계를 임대해주거나 운전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임금이 아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임대료를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남 동부 지역 노조 측에는 총 59건, 5억 9천여만 원의 체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체불은 살인이다! 체불업체 처벌해라! 알고 보니 정부는 2013년부터 착공 전 건설사가 원청 측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계약된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증서 발급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2달간 크레인을 임대해준 정모 씨는 건설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2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크레인을 운행하다 보면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장비비료를 못 받아보면은 이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아예 보증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흥 녹동 해수탕 건설 현장에서 6개월간 크레인을 임대해주고도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5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김재용 씨. 건설사와 김 씨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의뢰 입장인 크레인 노동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계약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청에서 조금 이따 합시다 이게 미뤄져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표라도 벌어먹어야 되는데 여기 밑보시면 안 되잖아요. 노조 측은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등 행정조치 대상에 관리 감독하지 않아 체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과 달리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임대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동이 되려면 종합적으로 시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까지. 건설노조는 체불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전라남도 교육청이 2학기 학사 운영을 전체 학교 전면 등교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학기도 정상 등교를 진행하고 감염병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과 학년을 구분한 원격 수업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록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71.5%로 전국 17개 지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전남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1위에 올랐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소각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광주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서 예정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고 수천억 원대의 예산 확보도 관건입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리 금지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최대 관건은 주민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입니다. 광주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소각시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은 축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꾸미고 지하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주민 친화적 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효천 물빛 논일터도 하나의 참고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설득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각시설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고 2001년 가동되기 시작한 상무 소각장도 주민 집단 민원 등으로 인해 사용 연한이 다 되기도 전에 조기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니언파크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충남 아산 소각시설 역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만드는 단계부터 설계부터 시공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 깊게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이게 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데까지 6, 7년 정도 걸리는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이제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기한 내에 해법을 찾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로도 국비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를 찾아서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큰 개념에서 자원순환 정책, 또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게 이제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돼서 이 정책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폐기물 처리 공법과 적정 규모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결정하는 용역 발주에 이어 5개 자치구 지역 공모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예산 확보 등 앞에 놓인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소각시설 설치는 백일몽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주민소득을 늘리고 경관을 꾸미겠다며 추진된 나무식재 사업이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기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카메라 출동 양정은 기자입니다. 장흥군 대덕읍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장흥군은 특색 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숲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 등 예산 1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축구장 17개 면적 12헥타르에 황칠나무 10,0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황칠나무 7천여 그루가 고사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곳곳의 황칠나무도 이렇게 바람에 휩쓸려 누운 상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주 놀러 갔는데 이렇게 얕게 어린 나무 심으면 죽겠거니 했는데 고사리 끌어놓고 갔더니 하나도 없이 전부 죽고 없어서. 주민들은 키가 큰 침엽수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산성 토양인 곳을 황칠나무 숲으로 계획했던 것부터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황칠나무를 특화시켜 부가가치 있는 산업을 구축하겠다던 장흥군은 이제 와서 땅 주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산주분들이 끝까지 잘하시면 되는데 중도에 이제 포기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이 공들여 조성한 해안일주 노을길에서도 애꿎은 나무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8km 길이의 도로변에 해당화 2만 그루를 심었는데 절반 이상이 고사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4월에 심기로 했던 해당화를 5월에 심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5월은 해당화가 새 잎을 내며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때여서 식재를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5월 달에 심으면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는 물을 가장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도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뭘 잘 못 먹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고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해당화 등을 심는 데 들어간 예산은 4억 7천만 원. 그런데 무안군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입니다. 지금 날씨가 가을이 나가면 지금 대충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가을에 나와야지 저희가 나무를 심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거나 나무의 식생환경은 신경 안 쓰고 막무가내로 나무를 심으면서 수억 원의 예산은 결국 증발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 4개 지자체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통합 관광벨트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곡성군, 구례군과 하동군 등 4개 시군은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공약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문체부의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또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자체 차원의 투자와 행정적 지원, 재원 확보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